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글로벌 뉴스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 무역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거죠, 매우? 네, 다행이죠. 음. 하루 남았었거든요. 네. 8월 1일부터 이게 음. 뭐 부과되는 거였는데 굉장히 불확실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네. 아일랜드 찾아가고 네.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그렇지만 국익을 위해서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이제 관세 15%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뭐 지금 우리하고 무역 상대군 경쟁하는 이제 제조업 국가들이 대부분 네. 15%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아.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는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 미국 투자 3,500억 달러. 네. 네 이거 음. 이거 어떡하냐. 네. 주고받고 뭐 아주 병주고 약주고. 그렇죠. 이제 우리 바이든 때 얼마나 열심히 투자했어요. 네. 그거 제로부터 해서 다시 하자는 거죠. 아. 양아치.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리고 원래 국가 간의 무역 합의라는 거는 뭐 겁나게 두꺼워요. 막 한 800장 되거든요. 네. 없어. 디테일이 없어. 몇 장인가 그러면 지금은? 그냥 트럼프 사인하는 건 뭐 몇 장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국익에 맞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 차원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 네. 큰 불확실성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네. 트럼프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세가 어떻게 될지 네네.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네. 다음은 엔비디아 뉴스입니다. 음. TSMC의 중국 전용 H20 칩을 음. 30만 개 추가 주문했다. 네. 이건 뭔가요? 그냥 뭐 그래 중국 그냥 저가 칩 30만 개 주문했구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 H20이라는 칩이 1분기에 판매 중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55억 달러 재고 땅고 한 80억 달러 정도 손실 처리를 했어요. 회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못 파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판매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재고가 한 100만 개 정도가 네. 이제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젠슨왕이 요 재고 있는 것만 다 팔고 그냥 우리는 요 후속 칩인 B30 열심히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수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TSMC 팹이 다 풀이에요. 네. 그럼 30만 개 주문 더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못 하나요? 급행료 지불해야 됩니다. 급행료. 어. 그 우리 놀이공원에 있다가 줄 서 네. 있다가 빨리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빠른 패스. 네, 돈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비용의 한 30% 이상 더 내야 되거든요. 요게 슈퍼 핫 런이라고 해요. 파운드리 쪽에서. 그래서 입으로 유휴 그 팹을 입으로 조금 비워놓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돈 더 내는 고객들한테만 이제 좀 주는 건데 그거를 지불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좋다라는 거고 그럼 엔비디아가 이거를 급행료를 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더 비싸게 팔겠죠. 네. 지금 H20 같은 경우는 한 14,000달러 정도 되는데 아마 더 얹어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 엔비디아 칩 잘 팔았구나, TSMC도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HBM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뭐라 그랬어요? 안 좋다. 공급 과잉. 그렇죠. 근데 30만 장을 원래 HBM 수요에서 생각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시나 또 틀렸어요.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일단 이거 네. 가지고 뭐 공급 과잉이 안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없지만 생각지 않은 수요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툭툭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AMD MI350이 원래 한 15,000달러에 팔렸어요. 네. 근데 10,000달러가 더 올랐어요. $10,000나요? 네. 그래서 25,000달러에 팔려요. 오. 자, 그만큼 와우. 원래 우리는 AMD는 엔비디아 대비해서 쩔이라고 네네. 신경도 안 썼잖아요. 물론 이제 마켓 시어로 보면 엔비디아가 90%고 AMD가 뭐 한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AMD의 AI 가속기의 마케팅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는 HBM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칩당 HBM 소요량은 AMD의 마켓 시어가 늘어날수록 훨씬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동급 칩이 만약에 뭐 H200이 192GB를 쓴다 그러면 MI350 같은 경우는 288GB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급 대비해서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루빈 같은 경우가 한 288GB 쓴다 그러면 이제 그 루빈하고 경쟁하는 MI400 같은 경우는 432GB. 그러니까 칩당 HBM 탑재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봐도 수요 측면에서 HBM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게 공급 과잉 올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전제는 공급단에서 마이크론이 겁나게 많이 잘 생산한다라는 전제인데 과연 마이크론이 잘할 수 있을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못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다음은 국내 뉴스. 퓨리오사 AI. 네. 1,700억 원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AI 반도체 쪽에서 유니콘에 등극했다라고 네. 하죠? 호재죠, 완전? 맞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AI, ASIC이라고 하잖아요. 주문형 반도체를 제일 잘 설계하는 회사. 뭐 물론 이제 JI 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모르는. 근데 이제 어쨌든 유니콘이 두 개가 이제 탄생한 겁니다.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이제 사피온하고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그 유니콘이 됐고, 네. 유니콘은 이제 시총 1조 달러, 1조 원. 네. 아 요새 하도 요새 미국 주식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1조 원. 네. 어. 1조 원을 돌파한 걸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퓨리오사 AI는 이미 예상이 됐어요. 왜냐면 퓨리오사 AI가 원래 메타에다가 회사가 매각될 뻔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기업 가치가 한 1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될 거라고 봤지만, 이제 펀딩 받은 건 또 다른 의미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첫 번째 행보가 퓨리오사 AI 방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어쨌든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쑥쑥 커야 될 텐데, 그쵸? 그렇죠.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네네. 서프라이즈로 정말 잘 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가 잘 나왔는데 일단 2분기가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 기업들도 8월부터 실적을 좀 내놓을 텐데 국내 기업들도 좀 분위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2분기 실적 시즌이 너무 좋잖아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완전 시장 컨센보다 아웃퍼폼했고, 네. 메타는 너무 아웃퍼폼해서 지금 뭐 주가가 시간에서 10% 이상 오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덩달아 좋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을 사는 애들이 돈 잘 버니까 저 돈으로 또 캐시플로 사겠다. 그렇죠. 칩을 또 사겠구나. 네. 그래서 사실 오늘도 보면 국내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SK하이닉스도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도 2분기 실적 시즌 괜찮은 거 아니야? 뭐 하이닉스가 9조 2천억이면 네. 근데 참 미안하게도 네. 우리 기업들이 2분기 실적 시즌은 사실 서프라이즈보다는 약간 쇼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쇼크 정도까지? 네. 왜일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저는 환율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분기가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가 이제 거의 평균 환율이었어요. 네. 근데 2분기가 1,350원대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는 네. 환율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이제 타격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SK하이닉스는 약간 그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 돼요. 맞아요. AI 쪽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수출 시장 전반에서 보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2분기 아마 EPS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좀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 미국은 반대로 그럼 왜 좋냐? 네. 미국은 달러가 약세가 됐어요. 달러 약세. 네. 왜냐하면 연초 달러 인덱스가 107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근데 지금 거의 98까지. 최근에 그나마 달러 강세가 와서 98까지 올라온 건데 사실 95까지 떨어졌었어요. 네네. 2분기. 그러면 얘들은 그냥 앉아서 환 차익 10% 먹잖아요. 그리고 S&P 500 기업들 중에 그 수출 비중이 거의 한 40%, 30-40% 되거든요. 특히나 빅테크들은 해외 비중이 높아요. 네네. 그 이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번에 숫자로 찍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 자체가 엄청 잘했다기보다는 엄청 잘한 것도 있는데 네. 그거에 플러스에 이제 환율 효과가 컸다. 아하. 네. 그래서 올해 그 S&P 500 기업들의 그 실적 성장률 전망치가 네.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오. 네. 이제 환율 효과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감세 효과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일단 환율 효과에서 역으로 영향을 받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법인세를 또 인상한다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EPS가 추가로 하향될 이제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거 위주식을 해야 되나? 네. 자, 테슬라 이슈 오늘은 네. 좀 보도록 할 텐데, 네네. 테슬라가 차세대 AI 칩 생산을 삼성에 네. 맡겼습니다. 네.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금액 자체도 엄청나지만 네. 단순 부품이 아니라 파운드리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이 삼성의 이번 수주가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규모의 계약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뭐 다른 데서 이미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설명 안 한 부분들 네네.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핵심만 콕 네, 핵심만 좀 네. 말씀드리면 일단 역대급으로 규모가 큰 거긴 해요. 그리고 이제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을 깔아놓은 거죠. 수주 베이스로 기반해서. 그러면 일단 한 8년 동안 23억 달러 정도가 이제 23조 정도가 되면 그래도 뭐 이게 양산 타면 2027년부터 양산 탄다 그러면 한 연간 3조 원 정도씩 이제 이게 네. 깔리는 거죠, 네. 매출이.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 규모가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물량에다가 빅테크 수주를 추가로 받아야 돼요. 네. 왜냐면 미국 테일러 팹이 이게 투자 규모가 엄청
좀 큰 공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BEP가 되려면 한 월 그 웨이퍼 기준으로 한 4만 장 정도는 돌려야지 BEP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번에 테슬라한테 받은 물량은 월간 기준으로 한 1만 장, 2만 장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정도 되는 규모를 추가로 수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빅테크들을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뭐냐. 다른 파운드를 수주하고 테슬라 수주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 왜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아마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삼성 파운드리 팹을 수시로 드나들 것 같아요. 네, 드나들면서 잔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잔소리를 한다. 아, 좋은 게 아닌가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어쨌든 잔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올라가죠. 발전하겠죠. 네, 담당자는 죽어납니다. 아, 네, 죽어납니다. 그것은 뭐 일론이 약간 미치광인 건 네. 아시잖아요. 네, 일할 때 미치광인 거. 네. 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만 자면 되지. 내가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공장에다가 침대 깔고 네. 그렇게 이제 기가 팩토리 막 그 수율 안 나오고 그럴 때 아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시킨 바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밥 먹는 시간 너무 많다. 그래서 사람이 오렌지만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아유, 대단하죠. 아주. 네. 그러니까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 어쨌든 솔직하네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테크 네. 쪽에서는 엄청난 그 길을 여신 분이긴 한데 같이 일하면 겁나게 힘들 스타일이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 파운드리와 같이 일을 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되게 많을 거예요. 많겠죠. 네, 그리고 테슬라가 반도체 설계나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전반적인 생태계 측면에서는 굉장히 배울 게 많은 회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팹 직원분들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암이 생길까. 네. 바람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테슬라가 테이프를 네. 끊어줬고,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가 그 수주를 이 정도로 대규모로 줬다고 해서 삼성 파운드리의 뭐 수율이나 이제 2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에 대한 검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테슬라가 저렇게 이제 그러면 같이 공동 개발 수준으로 해서 뭔가 밀어주겠다라면 이제 그 약간 이제 잔바리들 있잖아요. 물량 좀 작은 애들. 네. 이렇게 예능이니까 좀 재밌게 하자고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 팹리스들이 네, 네. 물량을 또 삼성 파운드리에 많이 맡길 수가 있겠죠. 아. 그동안에는 제가 맡기면 제대로 만들지 내가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뭐 큰 형님이 맡겨주면 그래 믿고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닌데 뭐 TSMC 대비해서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TSMC는 일론이 가뜩이나 좀 까다롭고 막 네. 잔소리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다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죠. 그래서 삼성을 택한 그렇죠. 거예요? 지금 줄 서 있는 고객들이 네. 뭐 한 다발인데 줄 서 있는 애 중에 계속 막 두달두달대고 네네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유 다른 데 가보세요. 네. 다른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론이 줄 서서 기다리다가 네. 입이 이만큼 나와 있다가 아, 그래? 그럼 다른 데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좀 시원찮아요. 그런데 내가 좀 잘 키워서 가르치면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10년 전만 해도 네. 삼성 파운드리가 실제로 TSMC보다 선단 공정 기술이 뛰어났어요. 네. 요즘은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급 역전이 네, 됐네.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애플이 약간 좀 이제 부족하지만 애플이 가서 TSMC 키워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테슬라가 10년 전에 애플이 TSMC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약간 그런 스토리를 기대하는 기대한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론이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거의 뭐 그쵸. 스티브 잡스 못지않게 네. 약간 이제 혁신적이고 천재이자 뭐, 네. 도라이니까. 네. 네. 잘 해주기를. 네네. 그 대만에 건설 중이던 TSMC 반도체 공장이 폭우로 침수됐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생산 예정이었던 칩이 애플의 2나노급 프로세서였다던데. 근데 이게 혹시 삼성전자로 넘어올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일단 아이폰용 물량이 삼성 파운드리로 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패키징 그러면 이제 뭐 TSMC가 안 되면 삼성 파운드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삼성 파운드리의 이제 패키징 기술 능력은 그 오삿 전문 업체들이죠. 이제 후공정 전문 업체인 ASE나 M코 테크놀로지 대비해서 뛰어나다고 보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급하게 물량이 펑크가 났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삼성 파운드리한테 맡기기보다는 ASE나 M코한테 일부 맡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관세 협상을 앞두고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현지 공장과 관련해서 협상 카드가 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그 28일 날 공시를 했잖아요. 네. 23조 원 규모의 그 공시를 했고 그 28일이라는 그 이번 주 이 기간이 사실 굉장히 절체절명의 기간이었잖아요. 네. 왜냐면 이거 관세 협상 못하면 당장 8월 1일부터 우리가 25% 관세를 두들겨 맞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정부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이거를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타이밍 시점이 좀 묘하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한테 광내기 제일 좋은 프로젝트거든요. 테일러에다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해서 네. 선단 공정 투자해서 테슬라의 최첨단 칩을 미국 노동자 고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얼마나 트럼프가 잘했어. 마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빨간 모자 딱 뜨고 네네.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TSMC 애리조나 팹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거 못지않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TSMC 애리조나 팹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든이 와서 광 다 내고 갔어요. 네. 그때 막 그 빅테크 CEO들 다 끌고 와서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테일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네, 이제 공화당 뭐 하고 이제 빅테크들 CEO들 딱 끌고 와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마가야, 마가. 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냐. 네. 요거 해주기 딱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또 가서 역시 카카의 그 좋은 정책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네, 테슬라하고 또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트럼프가. 그러네요. 네. 뭔가 그 미국의 제조업 부흥 그런 큰 그림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트럼프 광내라. 네. 그리고 광내고 일단 네. 이제 우리나라 관세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잘한 거네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점프했습니다. 네. 그동안 발목 잡던 파운드리에서 성과로 더 빛난 건지, 그럼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것보다 테슬라라는 초대형 고객사를 파운드리에서 단독으로 잡았다는 거를 좀 더 높게 쳐줘야 하는 상황이었나요? 일단 HBM은 삼성전자 현재예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는 제가 아이템을 계속 하면서 말씀드린 게 HBM은 오래 기대하지 말라라고 자꾸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었고 네. 삼성 파운드리가 오히려 모멘텀이 좋다. 그러네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모멘텀이 뭐 삼성전자 주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적중을 해버렸네. 네, 적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고 뭐 저기 몇 달 전에 이야기해가지고 네. 왜 안 나오냐. 네. 저는 뭐 소설을 쓰는 놈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네. 이제 뭐 타이밍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춘 것만 해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이제 대선 직후에 이재용 회장 무죄 이제 판결 나고 네네. 약간 그렇게 발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딜레이 됐어요. 네네. 네, 원래 큰 규모의 딜은 원래 예상한 것보다 항상 늘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올해는 뭔가 가시적인 기대를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꼬인 매듭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느낌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대감이 좀 이제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 파운드리 쪽에 누가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거의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통해서 삼성의 파운드리 부문의 실질적인 매출 성장을 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요거는 이제 한 2년 뒤부터 네. 매출이 잡히고요. 그리고 큰 규모의 딜이기 때문에 또 뭐 진짜 그 퀄컴의 GOS 사태처럼 뭐 수율이 안 나오고 발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면 네. 그냥 요런 이제 매출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테슬라 요 딜의 성공의 주역이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한진만 사장인데 네. 영업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업을 겁나게 잘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 영업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당장 숫자는 안 나올 거예요. 네. 당장 숫자는 안 나올 거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모멘텀,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정작 숫자 나오잖아요. 그때는 주가가 재미없을 겁니다. 네. 기대감이 사실 맞습니다. 제일 큰 모멘텀이죠. 그래서 반도체는요. 최악일 때 사서 최고 막 환호할 때 실적으로 그때 팔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삼성이 좀 파운드리에서 뒤처졌던 이유 중 하나가 네네. 큰 고객사가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번 테슬라 수주를 계기로 파운드리 경쟁력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지면서 파운드리 계약이 더 늘어나길 기대할 수 있을지, 뭐 다음 고객은 퀄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유력합니다. 일단 퀄컴하고 그 2나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웨이퍼 기준으로 보면 한 월 2,000장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온 모델이에요. 네. 그러니까 퀄컴도 한번 세게 되었잖아요. 그럼 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조심하죠. 네. 그래서 큰 모델 처음부터 안 줘요. 근데 테슬라가 월 10,000장, 20,000장짜리 큰 거 줬잖아요. 네. 23조짜리 딜을 줬기 때문에 퀄컴도 보겠죠. 그래 이제 테슬라 들어가는 거 보니까 괜찮나 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한 월 10,000장짜리 정도 프로젝트가 온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000장이 돼야 BEP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10,000장, 20,000장에다가 또 추가로 10,000장 되고 이제 또 하나만 더 잡으면 이제 충분히 이제
BP가 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빠르게 7만 전자 돌파했잖아요. 네네. 그 수주 소식이 나왔던 월요일에는 그 무거운 삼성이 6%나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만 전자는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사실은 52주 신고가를 보면은 작년 8월에 8만 6천 원, 뭐 그 이전 7월에는 8만 8천 원까지 갔었잖아요. 정말 9만 전자 그 턱 밑까지 갔다가 내려온 건데 그때는 뭐 어떤 기대감이 좀 주가를 끌어올렸던 걸까요? 일단 이제 원래 9만 원을 찍었을 때는 삼성 파운드리 모멘텀 기대감으로 갔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메모리가 되게 잘 됐습니다. 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리에 문제가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HBM이 실제로 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다 틀렸죠. 삼성 다 틀렸고 네. 퀄 테스트 통과 못 받았고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삼성 그러면 이제 막 그 댓글로 일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 그 2년 동안에 희망 고문에 당하신 거죠. 네. 다 그랬죠 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미 다 프라이싱 됐는 거고요. 이게 뭐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이제는 최악에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 테슬라 AI 소식 전해지고 나서 다들 이제 찐 삼성의 수혜주 찾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게 두산 테스나인데 사실 시장에서 의견이 좀 나뉘잖아요. 오사트, 두산 테스나의 실질 수혜는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아니다. 뭐 중요한 키플레이어로 떠오를 것이다. 좀 말이 많은데 대표님은 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저는 두산 테스나가 좀 실질적으로 수혜를 즉각적으로 보는 기업이라고 봤는데 그 이유는 일단 이제 뭐 당장 테일러에서 테슬라의 칩을 생산한다고 해서 두산 테스나가 거기 현지에서 뭐 테스트해주고 이런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테이프를 끊어주면 다른 고객들도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지금 당장 엑시노스 2500이 가동이 되니까 1분기 선단 공정 가동률이 삼성 파운드리가 60%에서 네. 2분기 7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칩 하나 신규로 추가됐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한두 개만 더 추가돼도 가동률은 굉장히 빵빵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오삿 업체들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쪽을 같이 하는 구조가 많은데 두산 테스나는 전체 매출에서 40%가 CIS, 그 카메라 이미지 센서고 한 30% 후반대가 SoC라고 해서 이제 우리 AP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10몇 프로가 RF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냥 삼성 파운드리 쪽에 거의 오리엔트되어 있는 밸류 체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동률이 낮아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가동률이 조금만 좋아지면 얘는 바로 턴하는 구조예요.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장비 뭐 이런 것도 좋은데 뭐 테일러에다가 당연히 뭐 장비 들어가고 하겠죠. 그런 게 근데 당장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오사 쪽이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실적 모멘텀으로 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삼성의 찐 수혜주 뭐가 있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공정 과정상 두산 테스나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두산 테스나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이크론도 좋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근데 이제 약간 두산 테스나하고 다른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비중도 거의 반반 정도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탄력은 좀 떨어지는데 그동안 못 올랐어요. 왜냐면 이게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분할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철회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밸류 체인에서 보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나 IP 쪽 이런 쪽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고객 많이 오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제 젓가락 세팅해 놓고 이제 다 티슈 깔아놓고 고객들 올 거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DSP 쪽에서는 이제 가온 칩스 그리고 뭐 칩셋 미디어 그리고 에이징랜드는 TSMC 밸류 체인이지만 이제 또 퓨리오사 AI 같은 뭐 이런 또 TSMC 팹을 쓰는 팹리스트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같이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고 그리고 이제 유니콘 두 회사 있잖아요. 리벨리온이 이제 잘 되면 가장 좀 그래도 수혜를 크게 보는 회사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FNS 테크가 대만 이제 반도체 부품사 인수하고 TSMC랑 뭐 협력 강화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삼성이랑 TSMC 두 군데 다 이제 걸친 셈인데 그런 기업은 또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일단 만약에 일단 그 테일러 팹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제 EUV나 이제 장비들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장비는 원익 IPS 같은 회사들 수혜를 보게 되죠. 그리고 STI도 노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동이 되면 이제 솔브레인이나 이제 동진 세미케 같은 이제 프로세스 케미칼도 수요가 늘고요. 그리고 이제 세영하나가 말한 것처럼 SNS텍이나 FST 같은 회사들의 블랭크 마스크나 이제 뭐 이런 쪽에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동안 삼성 저희도 그랬고 사실 이젠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많았는데 사실 5만 원일 땐 조금 조용하더니 지금 뭐 7만 원 되니까 사야 된다고 난리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희망이 보인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베팅할 타이밍인지. 일단 지금 모멘텀은 좋아요. 재료는 좋은데 일단 8월, 9월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매크로 이슈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지금 뭐 이제 섣불리 따라붙는 것보다는 약간 조정시 매수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연말쯤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세 이슈 좀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번 해볼게요. 반도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반도체 그렇죠. 관세 협상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궁금하네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투자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으면 그거 안 깎아주면 인간입니까? 진짜. 네, 아마 관세율은 좋게 받아낼 것 같아요. 네, 지금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3,500억 달러면 엄청 커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에서 중요하게 잘 디테일을 잘 뭉개야죠. 그래서 잘할 수 있겠죠? 잘 뭉개야죠. 협상? 네, 뭐 일단 지금은 협상을 위한 협상에 사인을 한 거고요.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무단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협상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야 될 텐데요. 트럼프와 맞서서. 그렇죠. 지금 이게 협상이 끝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혼내줄래 안 혼내줄래 요것만 고른 거예요. 지금 이제 인도는 큰일 났습니다. 피곤하네요. 시범 케이스로 맞으면 제일 아프거든요. 네. 맞아. 네. 본때를 보여줘야 그렇죠. 이제 다음 본때를 보여줘야 타자들이 이제 맞아요. 잠잠할 때. 그렇죠. 네, 잘하길. 네. 자, 마지막으로 댓글 읽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저의 친구였던 우리 김유정 아나가 이번에는 짧은 편지를 써왔어요. 네네. 행운의 편지예요. 네. 투 IT의 신님. 네네. 삼성의 테슬라 수주가 부각받으면서 오늘 삼성 전기와 대덕전자의 FC BGA가 같이 수혜받을 거라고 상승을 했는데 아무리 테슬라 수주가 들어왔다지만 그동안 문제가 레거시 분야 전망 부진, 2년 전에는 뭐 공급 과잉, 소비자가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그런 의문 등이었는데 이 수주로부터 하반기부터 IT 전방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고 기대를 벌써 해도 되는 정도가 맞는지 냉철한 시각의 답변 요청이 많네요. 일단 B2C 제품에 대한 안 좋은 거는 이미 다 가격에 프라이싱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의 모멘텀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네.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게 갑자기 추가가 되면 어떻게 주가는 오르죠? 더 오르죠. 맞습니다.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 실적이 뭐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뭐 엄청나게 뭐 지금 B2C 쪽이나 뭐 PC나 이런 쪽에서 갑자기 좋아질 거다. 레거시 쪽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으로 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한 다음에는 그럼 이제 현실적인 걸 보겠죠. 당장 얼마 벌어. 근데 이제 당장 얼마 벌어라는 건요. 시세가 좀 난 다음에 시장에서 따지기 시작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네.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그냥 좋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벗겨지면서.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콩깍지가 씌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움직임은 좀 단기적인 그런 기대감 반영이지 구조적 회복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그 모멘텀에 대한 프라이싱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큰 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업사이드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따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 밸류면 그래 얼마나 벌어. 거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죠. 그건 또 이제 기업 간에 따라서 실질적인 모멘텀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 나의 친구 김유정 아나의 행운의 편지 답변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다 이렇게 귀엽게 좀 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